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금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 최근 1년간 최고 수입을 네네. 올린 스타가 여가수 네네. 스위프트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가수 스위프트가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스타로 꼽혔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타 100명을 선정한 셀레브리티 100명단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1958억 원을 벌여들인 스위프트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위프트는 2014년 발표에 큰 인기를 끈 앨범 1989의 월드 투어 콘서트 흥행 성공에 힘입어 다른 쟁쟁한 스타를 눌렀습니다. 1989 월드 투어는 현재까지 1조 1,50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코카콜라의 다이어트 코크와 화장품 브랜드 엘리자베스 아든의 광고 수입도 스위프트의 1위를 견인했습니다. 스위프트에 이어 영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웬디 렉스지 1,263억 원의 수입을 올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작가 제임스 패터슨과 축구 스타 호날두가 각각 3, 4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그룹 빅뱅은 506억 원으로 5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스타로는 아들과 마돈나 등이 많은 돈을 벌여들었습니다. 스위프트는 현재 영국 배우 톰 히들스턴과 연애 중입니다. 네. 자, 또 이 최근 싱가포르의 한 레스토랑이요. 네네. 초고가 식사 상품을 출시했는데 네네.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선을 과도하게 벗어나서 이 깜짝 놀랄 금액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만나 베이 샌드스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 세라비 싱가포르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업체인 월드 오브 다이아몬드와 함께 세계 최고가의 식사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몇 시간의 여행과 코스 요리, 다이아몬드 선물 등을 묶은 이 상품의 가격은 무려 23억 원입니다. 이 패키지 상품은 헬리콥터를 타고 45분간 싱가포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운전기사가 딸린 롤스로이스 차량편을 이용해 해변으로 이동한 뒤 호화 유람선에 몸을 싣고 마리나베이 샌드 호텔로 이동합니다. 360도 파노라마 창을 통해 싱가포르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식사에는 프랑스산 굴과 희귀종인 철갑 상어에게서만 채취하는 캐비어, 알래스카에서 공수한 자연산 연어, 일본산 최고급 등심 등을 재료로 한 18가지 코스의 요리가 최고가 산패인 포도주와 함께 제공됩니다. 식사의 사용들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젓가락과 주문 제작한 팔걸이의 의자도 손님에게 줍니다. 자정이 되면 꼬냑과 함께 2.08캐럿의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제공됩니다. 이 반지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 영화에 출연했던 영국 여배우 제인 시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희귀품입니다. 또 고객이 원하면 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23억 원짜리 식사를 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네. 요 며칠 우리는 이제 밥 먹으면 사료 먹는다 이런 농담도 하고 있는데 네네. 참 깜짝 놀랄 뉴스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자국의 10살 소년에 대해서 감량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중이 무려 190kg까지 늘어난 자국의 10살 소년에 대해 직접 다이어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서부 자바의 보건당국과 병원은 아르아 소년을 위해 의사 13명으로 체중 감량 특별팀을 꾸려 본격적인 치료 감량에 나섰습니다. 이 팀에는 아동 영양학과, 아동 내분비학, 아동 발달학, 행동학, 소아외과, 아동 심리학, 재활학 등 전문가가 망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아라의 체중이 190kg까지 늘어난 원인을 파악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시해 적정 수준까지 체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생 당시 아라의 몸무게는 3.2kg으로 정상 범위였지만
2살 때부터 급격히 불었습니다. 현재 아라의 키는 147cm이지만 몸무게는 189.5kg으로 또래 적정 체중보다 140kg이나 많습니다. 아라는 걷기가 힘들어 최근 학교를 그만뒀고 호흡 곤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아라를 위해 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라는 비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아르야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생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만, 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인, 그중에서도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죠. 그러나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2인 왕정이 아니라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 행사는 절차와 제약이 있죠. 사면권도 역시 국가적 공권임을 권력자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 다음 달 사면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 번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내용을 떠나서 사면 실시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사면 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형 집행에서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사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한 나라가 찾기 어렵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0년간 사면을 4차례밖에 안 했어요. 어허.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사면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보통 선진국가의 사면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 무차별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인 측면이 많죠. 아, 그렇군요. 자, 돌이켜보면요. 박 대통령이 이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2014년 설, 그리고 지난해 8월 광복절 두 차례 사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원칙과 기준에 좀 맞은 단행이라고 보세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첫 2해 동안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나름 절제를 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 8.15 특사에서는 스스로 공언했던 원칙을 완전히 파기를 했죠. 네. 그래서 천문학적인 분식 회계와 횡령으로 기업을 사유화했던 최태원 SK 회장을 사면을 했고, 네네. 당시 그 역대 6번째 규모의 행정 제재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담합을 저지른 2천여 개 건설업체 입찰 자격 제한을 다 풀어주고, 네.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 질서를 뒤흔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난해 8.15 사면 이후에 또 이제 이 가정사 큰 파장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다음 달 사면 대상자가 누가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번 사면 결정의 이유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경제인들, 특히 재벌 총수 사면 대상에 이 명단이 오르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또 추측들이 나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사면의 근거로 경제적 어려움을 꼭 집어서 언급한 것이 무척 걸립니다. 네. 그 경제 살리기 명분을 앞세워서 이참에 재벌 총수를 대거 사면하려고 하는 밑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럽고요. 네. 이 경제 살리기용 사면이라는 관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K법치, 그러니까 코리아 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최근에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징역 5년은 뭐 미성년자 감금, 성폭력, 뺑소니, 사망, 뭐 살인미수 이런 그 사람들에게 낸 형량인데 네. 응?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집회 시를 벌였다는 이유로 5년을 때렸거든요. 네. 그래놓고 지금 재벌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노동자들에게는 새망치, 네. 예? 재벌 총수들에게는 손방망이 처벌인데 네. 이게 과연 정의인가 법치인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경제적 위기를 언급했다는 점을 밑작업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자,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그러면 유력 사면 대상으로 지목되는 인물들이요. 뭐 네. 한화의 김승현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또 이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이런 인물들이던데 네, 좀 네. 이 사면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뭐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검토 가능. 대통령께서 경제 어려움을 사면의 근거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네. 또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가 주로 재벌 총수들의 선의에 의한 그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사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네네. 예. 심 대표님께서는 안 된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 뭐 당연하죠. 네. 이분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분 아닙니까? 네. 예, 이런 분들은 사면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 형량을 사는 것이 법치이고 경제정의다. 네. 그리고 그것이 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말씀하세요. 네네. 그 이분들이 그동안에 뭐 이건희 회장 2번, 정몽구 회장 1번, 최태원, 김승현 회장 2번 뭐 이렇게 등등 재벌 총수 사면이 차고 넘쳤는데 그래서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또 네. 풀려나서 약속대로 투자와 고용을 늘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질서를 네. 어지럽힌 사람들을 제대로 법적 심판에 세우는 거, 이제 법적 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좀 지금 통화 힘든 환경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소리가 네. 좀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좀 그렇습니까? 크게 예.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요, 대표님. 네. 이 통합이라고 하는 화두에서 이 정치인 사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여야를 망라해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나 혹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걸려있는 사안이 다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선진국들은 주로 공직자 출신들에 대한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 공직자들은 절대 사면 금지로 돼 있고요. 네. 덴마크 같은 경우도 행정부 관료 출신들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높은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은 엄격히 행사돼야 된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대표님, 그러면은요, 우리나라가 이 사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낮다.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런 지적들이 네. 나오고 있던데, 이 사면 대상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나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물론 법무부에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재량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자는 게 저희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사면심사위원회는 삼권 분립이 반영되도록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한 3명씩 추천해서 9명의 사면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장기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면 복권해줘서 바로 정계나 공직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형기의 일정 부분을 경과한 후에 사면이나 감형 복권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그러니까 사면의 경과 규정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 네. 자, 그리고요, 대표님. 자, 박 대통령 이 사면, 이 8.15 특사와 함께 민심 달래기 차원일까요? 이 꺼내든 카드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지 않습니까? 네.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인데 지금 TK 지역이 신공항은 안 주더니 사드 갖다 주느냐 이런 격앙된 분위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사드 배치 반발을 좀 감안한 조치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네. 공항 이전으로 민심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공항 이전으로 영남권 신공항을 돌려막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계와 TK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그룹 아닙니까? 네. 네, 최근에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서 사드 배치까지 급격하게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들마다 등을 돌리면 식물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부적절하고 급작스러운 선물 세례는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극약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네. 청와대 설명은요.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아니 대선 공약을 안 지킨 게 어디 하나둘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구 민심이 위반되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또 다른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게다가 대구공항이나 K2 기지 통합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단 말이에요. 네. 7조로 지금 추산되고 있죠. 네네. 남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색만 내고 책임과 혼란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대구공항 이전 발표 등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요. 네. 심 대표님 어떻게 당론이나 대표님 또 개인 입장 반대 입장이십니까? 사드 배치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위험하다. 네. 네, 먼저 첫 번째는 사드가 단순한 군사주권 단순한 무기가 아니고 네. 그게 단순한 무기였다면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삼노 정책,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이런 모호한 입장을 수년간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사드는 국제 정치에서 핵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네. 예, 한반도 평화에 아주 매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가 불러올 직간접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고요. 특히 부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혼란, 이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는 80년대 1988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미일 미사일 자산 운용을 통합하는 MD체제의 편입의 첫걸음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드를 하나의 어떤 전력 보강의 무기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네. 한반도 평화와 또 안보를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안으로 간주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아, 그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헌법 60조에 보면은 그 국민이나 국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국회가. 네. 그래서 과거에 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전 협정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거친 바가 있는데 사드 배치는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동맹의 성격까지도 바뀌는 이런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이 일개 포병 중대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전략 자산, 외교 균형을 깰 수 있다. 아무리 급해도 국방부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요. 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이 나영호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요. 오늘 파면 징계가 결정됐는데 자 이제 좀 매듭 지어졌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파면이 돼야 되고요.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의 이 도덕성, 그 가치 혁신이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으로 한정될 사례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